자, 이번 편의 3학년 1학기 수업을 이제 처음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단원이 뭐냐면 제곱근과 실수라는 거야. 제곱근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고 실수도 숫자거든?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 천천히 한번 어떤 용어인지 한번 같이 해볼게. 일단 첫 번째, 제곱근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 자, 이거를 내가 기호로 먼저 써볼게. 어떤 수를 제곱을 했더니 A가 나오더라. 이때 X는 A의 제곱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잘 봐봐. 제곱을 해서 A가 되게 하는 근을 우리가 X라고 한다라는 뜻인 거야. 근이 뭐예요? 근이라는 건 뭐냐면은 1학년 때 배웠던 해 있지, 해. 같은 말이야, 해. X값, 근, 같은 말이야.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 X값을 구해라 라는 말이 없고 X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게 해를 구해라 이런 거잖아. 그럼 똑같이 근을 구하여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미지수에 대한 그 미지수, 그 등식이 참이되게 하는 그 미지수 값을 우리가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거든. 다시 X라는 수를 제곱을 했더니 A가 나왔어. 그러면 그때 X는 A의 제곱근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문자로 들으니까 잘 감이 안 올 수 있어. 숫자로 한번 예시로 볼게요. 숫자. 자, 예를 들어서 3의 제곱은 9인 거야. 그러면 3은 9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제곱해서 9가 되게 하는 근이니까 그게 3이다. 그러면 선생님 3 말고도 또 있잖아. 마이너스 3을 제곱을 했어. 9 나오잖아. 그치? 얘도 그래. 그럼 마이너스 3은 9의 제곱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X 자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들어간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3은 9의 제곱근이다. 그 말은 즉 이걸 합치면 제곱해서 9가 되게 하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두 개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몇 개 더 해볼게요. 자, 4의 제곱근을 구하래. 4의 제곱근. 제곱해서 4가 되게 하는 근을 구하라. 그럼 뭐가 있어?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가 있죠. 또 16의 제곱근을 구하래. 그럼 뭐가 있어? 플러스 4, 마이너스 4. 제곱해서 16 나오는 걸 찾는 거야. 25의 제곱근을 찾으래. 25의 제곱근. 제곱해서 25가 되게 하는 근을 구하라. 그럼 뭐가 있어? 플러스 5, 마이너스 5가 있겠죠. 또 121의 제곱근을 구하라. 그러면 제곱해서 121이 되게 하는 근을 구하라. 플러스 11, 마이너스 11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야. 이거를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문제에서요 7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제곱해서 7 구하는 거를 배운 적이 없어. 그런 수를 배운 적이 없잖아. 없는데요가 아니라 이제 2단원에서 뭘 배우냐면 제곱근의 표현이라는 걸 나오거든. 매번 이렇게 제곱이 딱 되는 수만 찾으면 좋은데 이렇게만 나오지 않지. 이런 것도 나오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그러면 제곱해서 7이 되는 수를 또 만들어내야 돼? 그럼 또 만들어내면 니네가 그걸 또 외워야 하고 또 계산해야 돼? 어렵잖아.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거야. 그냥 거기다가 모자 하나만 씌우자. 그냥 모자 씌워서 그렇게 약속하자. 숫자 너무 많으면 어려우니까 그냥 거기에서 그냥 모자 하나 씌우고 그냥 그게 그거라고 치자 이거야. 그게 뭐냐면은 이거야.
이렇게 생긴 기호야. 그래서 제곱해서 7이 되게 하는 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7에다가 그냥 이렇게 생긴 기호를 씌우자야. 근데 제곱해서 7 나오는 거는 플러스 이런 것도 있지만 마이너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쓰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생긴 기호를 우리가 어떻게 읽나요? 이렇게 생긴 기호를 우리가 뭐라고 읽냐면 기호는 루트 또는 뭐 제곱근, 기호 이름의 제곱근 또는 근호 이렇게 읽어요. 근데 숫자랑 붙여서 쓰는 기호의 단어는 이거밖에 없어. 루트랑 제곱근만. 얘는 그 기호만 얘기할 때만 근호라고 쓰고 숫자랑 붙여 쓰지는 않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읽냐면 루트 7 또는 뭐 플러스니까 뭐 플러스 루트 7 그냥 루트 7 같은 말이지? 마이너스 루트 7 또는 이런 거 뭐 루트 뭐 예를 들어서 뭐 루트 7 이렇게 있어. 루트 7 그거 써줘야지. 루트 7도 있고 제곱근 7 이렇게 쓰지. 숫자랑 붙여서 쓰는 기호는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근호 7 이렇게 안 써요. 그냥 야 이거 근호가 그 기호만 표현할 때는 근호라고 쓰고. 그러면 또 해볼까? 숫자를 몇 개 더 해봐야 알겠지? 뭐 5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했어. 5의 제곱근. 제곱해서 5가 되게 하는 수 없잖아 그런 수. 그러니까 어떻게 쓰라고 했어? 그냥 기호를 씌우라고 했어.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근데 우리 알겠지만 중3부터는 이거 기호 같이 쓸 수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요렇게 함께 쓸 수 있다. 얘도 그래. 얘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렇게 힘들게 두 번 안 써.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11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숫자가 반복되니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 그냥 얘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구나 이렇게 약속하셔도 돼요.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답을 써도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새로운 기호를 배워서 우리가 새로운 수를 나타내는 걸 했었어. 그러니까 새로운 수지. 너네가 알고 있던 수에서 기호를 씌움으로 인해서 새로운 수가 태어난 거야. 이 수에 대한 이름은 조금 더 뒤에 배울 거니까 아 그냥 우리가 좀 더 수를 확장해서 좀 더 다른 수를 더 배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성질. 제곱근의 성질.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양수의 제곱근은 지금 봐서 알겠지만 항상 두 개예요. 두 개. 16이 양수잖아. 양수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나오지. 양수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나오지. 양수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지. 양수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나오지. 그래서 항상 양수의 제곱근은 두 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곱하면 양수가 나오니까 두 개가 나온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0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한다면 0의 제곱근. 이게 무슨 말이야? 제곱해서 0이 되게 하는 수를 찾으라는 얘기인 거잖아. 제곱해서 0이 되게 하는 수가 뭐야? 0이지 0. 즉, 한 개. 한 개밖에 없는 거야. 0 한 개. 세 번째, 음수의 제곱근을 구하래. 음수의 제곱근. 음수의 제곱, 이게 무슨 말?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를 구하라는 얘기 몇 개야? 없다.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없다. 중3까지는 안 배운다. 안 나온다. 대신에 제곱해서 음수하는 건 고등학교 1학년 가면 배워요. 하지만 지금은 없다. 라고 배운다. 없다. 그래서 제곱근의 성질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앞에서 배운 제곱근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몇 개의 숫자를 더 써가면서 예시를 한번 좀 볼게요. 만약에 뭐 예시로 뭐 25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제곱해서 25가 되게 하는 수니까 뭐가 있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조금 문자 바꿔볼까? 순서를 바꿔서 제곱근 25 이렇게 나와 있어. 선생님 이게 마치 위치만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 5 아닌가요? 아까 내가 기호를 처음 가르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제곱근은 이 루트 7을 말하는 거, 루트를 말하는 거, 루트. 그럼 얘를 쓰면 어떻게 쓰겠어? 루트 25 이렇게 써줘야지.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자, 의라는 말이 들어갈 때와 의가 들어가지 않을 때가 뜻하는 숫자가 달라요. 25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5 두 개인 거고 제곱근 25라고 하는 건 마치 루트 25랑 같은 말인 거야. 그래서 얘는 답이 두 개지만 얘는 답이 하나다라는 거. 그러면은 제곱근 25는 루트 25가 얘를 살짝 변형을 한번 해보면 루트 안에가 25니까 5의 제곱이 될 거야. 그러면 선생님, 레고근 25? 제곱해서 25 되는 거 이렇게 근호 없이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근호가 어떻게? 근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제곱과 근호가 만나면 이렇게 사라진다. 해서 얘는 5로 나올 수 있다. 한마디로 제곱근 25라는 수는 5와 같은 수인 거야. 또 해볼까? 제곱근 49는 제곱근 49지. 그러면 루트 49와 같은 말이니까 7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얘는 근호를 쓰지 않아도 없어질 거니까 제곱과 근호가 만나면 사라질 거니까 7이라는 수로만 표현할 수 있다. 제곱근 49는 7과 같은 수이다. 그래서 연산이 나올 거야. 연산이 나오면 연산 몇 개 풀어줄까? 13번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계산하라고 했어. 해볼 거야. 자, 각각을 정리해 줄 거야. 루트 144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44는 12의 제곱과 같다. 11을 제곱하면 144가 나와요. 나누기. 자, 보시면은 괄호 쳐서 제곱이잖아. 그러면 괄호 안에를 모두 제곱하라는 거야. 그러면 음수도 제곱하고 근호도 제곱해 주라고. 그러면 마이너스는 뭘로 바뀌겠어? 플러스로 바뀌겠지, 제곱 때문에. 그럼 플러스니까 생략하고 안 쓸 거야. 부호 많으면 너무 힘든 거야, 보기가. 그 다음에 루트 2를 제곱한 것만 남았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 곱하기 일부러 원래 바로 연산할 수 있지만 보여주려고 그냥 쓰는 거야. 일단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럼 보세요. 제곱과 근호가 만나면 사라진다고 했기 때문에 제곱과 근호가 만나면 사라질 거고 얘도 제곱과 근호가 만나서 사라질 거고 제곱과 근호가 만나면 사라질 거고 여기도 사라질 거야. 그러면 안에 있는 알맹이만 남지 12 나누기 2 여기 있는 것만 남는 거야. 근호를 벗겨. 근데 제곱했는데 봐봐. 얘는 그래 이거 다 쓰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쓰고 자 제곱했잖아. 그치? 근데 이 제곱은 안에 있는 것도 제곱 밖에 있는 것도 제곱이니까 제곱은 안에 있는 거 제곱 다 제곱하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바꿔줬어야겠다. 마이너스 5를 제곱하면 어떻게 나와? 플러스가 되니까 5의 제곱만 남겠지? 그럼 여기서는 제곱과 근호가 만나면 사라지니까 여기 알맹이만 남을 거야. 그래서 여기는 5만 나오고 곱하기 얘도 알맹이 5분의 4만 나오겠지? 계산하면 12 나누기 2는 6,
1 빼기 약분하면 4만 남으니까 4, 6 빼기 4는 2 이렇게 나와야지. 일단 연산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이거는 사실 응용 문제에 들어가는 거라 살짝 고민해서 아까는 안 했지만 그래도 영상 볼 너를 위하여 자 보세요. 근호 안에 항상 숫자만 들어가는 건 아니야. 그리고 숫자가 들어가면 땡큐지. 너무 쉬워지니까. 근데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A제곱. 그럼 선생님 제곱과 근호가 만나면 사진 나가서 얘는 A네요? 틀리지. A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제곱과 근호가 만나면 사라질 건데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단지 A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 바뀌긴 하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나온다? 아내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 이건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절대값과 비슷한 문제야. 절대값 이 기호는 요거와 같은 거야. 그래서 얘는 나올 때 세 가지로 분리해서 나와야 돼. A가 양수면 자기 그대로 나와도 되지. 근데 만약에 A가 음수 0이야? 그럼 0. 결국엔 얘도 A 자신 그대로 나오면 된다. 근데 만약에 A가 음수야? 그럼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봐봐. 제곱을 했는데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절대값 씌웠는데 음수가 나올 수 있어? 못 나오지. 음수는 어떻게 나와야 돼? 양수화해서 바꿔줘야지. 그러면 요 안에 숨어있는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로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바꾸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A가 음수였지만 마이너스 A는 양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해서 얘네 둘을 묶어서 A가 만약에 0 이상일 때는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고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A로 나온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얘네 둘은 이렇다. 이렇게. 끝!